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병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달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불안이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며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안이 실천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채업자 등과 접촉하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6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일부이긴 하지만 병원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달라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 심리를 덜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내과 외래 접수 창구입니다. 평소 같으면 오가는 방문객들로 북적될 시간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찝찝해도 얘가 일단 수술 곧 들어갈 건데요. 그래도 광주는 청정지역이라 아직은 마음을 놓기도 하는데. 광주의 또 다른 중형병원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병문안 고객과 의료진까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난 뒤에야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좀 번거로워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심이 가는 환자는 절대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그런 방침을 세우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국민안심병원에는 광주에서 순천 한국병원 등 7개 병원이 포함됐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특정 병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 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 새로운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유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한 병원을 지칭하며 이것 또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입니다. 반면에 치료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거쳐가지 않은 병원으로 음압병실 등 완벽한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감염 가능성이 없는 병원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메르스 발생 병원이나 경유병원은 한 곳도 없고 국가지정 격리병원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메르스 양성 환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없는 소문에다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 걱정과 혼란입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사진입니다. 광주도심 한복판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격리 대상자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때문에 메르스 확진자가 도심거리에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난 7일 격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했던 것을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NS 모니터링을 하다가 광주 충장로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허위사실로 확인됐고요.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들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강진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는가 하면 화순의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 병원에 확진자가 입원 중이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병원 측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33살 김모 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김 씨는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까지 되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메르스 감염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메르스 관련 허위 신고와 유언비어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면서 메르스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방역당국마저 맥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안을 만들고 이 안이 실천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호남 물갈이론으로 주목을 받은 조국 의원은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에 국민이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혁신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즉각 집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입니다. 정용식 원장은 원장 임명 당시 6,500만 원의 지방세와 6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는데 원장에 임명된 지난 1월 이후 광주시가 체납 세금을 정 원장의 월급에서 압류했고 이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 미납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이 수년간 내지 않던 세금을 원장 급여 등으로 낸 셈인데 광주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수소차 허브두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과 충남 등 앞서가는 다른 도시들이 많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12년도에 만든 수소연료 버스입니다. 압축 수소 40kg으로 45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자원 걱정을 덜고 환경도 살릴 수 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석연료는 산업의 아주 특수한 분야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인 수송이나 가정에서의 에너지는 아마 수소사회 또는 전기사회 그런 그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아마 시프트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광주시는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수소차 산업 육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아직 국내에는 없는 수소연료 융합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로부터 기증받은 이 수소버스를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수소 융합 스테이션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처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랄지 연구개발 인프라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 라인을 구축한 현대차 공장을 갖고 있고 국내 전체 수소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시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충청남도도 수소차 산업에 뛰어들어 정부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돼 수소차 허브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시의 마음을 더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전남 일부 대학들이 대학 구조개혁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당 대학들은 위기감 속에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대학교는 2년 전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 명칭을 세안대학교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한다며 충남 당진에 제2캠퍼스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교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국정대기조 당연히 다른 학교에 좀 비교당하는 국장이 안 나오더만요. 교육부는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세안대와 목포해양대 등 전국 31개 대학을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고 2단계 평가 대상으로 개별 통보했습니다. 2단계 평가에서 10% 정도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하위 그룹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신청과 2단계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서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최종 결과에서는 D등급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말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입생 감소에 이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까지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는 하계유대회 주경기장인 육상경기장에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제공인 최고 등급인 클래스 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스 1은 국제 육상 경기 대회나 올림픽 육상 종목 등 모든 육상 경기가 가능한 최고 등급을 의미합니다. 광주시는 유대회를 앞두고 주경기장 트랙에 우레탄 포장재를 걷어내고 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교체했습니다. 광양과 순천 등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6명이 사채업자와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 사태에 경찰의 기강회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 3명이 비위 행위로 파면 조치됐습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은 신모 경위 등 3명이 지난 2011년부터 접촉 금지 대상자인 한 무등록 사채업자 A씨와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고 A씨로부터 개인당 8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와 3차례 정도 만남을 가진 당시 수사과장 임모 경감과 A씨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숨긴 현 여수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에게는 각각 감봉 3개월과 1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런 부분 앞에 좀 진즉 조치가 됐으니까 파악이 안 됐겠네요. 순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장모 경사도 한 게임장 업주와 접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장 경사가 지난해 수사과에 근무할 당시 게임장 업주 B씨에게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상 인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징계를 의결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일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선거 브로커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 형사 12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사기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58살 B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6개월, 공강미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선대위 조직 사건이나 B씨의 유사단체 조직과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신한섭 전 코트라 중소기업 지원본부장을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완섭 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국내 전시 컨벤션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해왔고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3년입니다. 한국전력이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용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용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집행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지역 5,000개 마을에 연간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